안녕하세요, 유세미입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 시리즈 시간입니다. 좋은 관계 시리즈는요, 유세미의 나는 왜 회사만 가면 힘들까? 라는 신작을 가지고 이제 좋은 챕터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그 중에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요? 여기서 이제, 이번 챕터의 주인공은 김철수 씨예요. 그래서 5년차 직원, 그야말로 이제 주니어인데요. 굉장히 직장 선배들의 어떤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김철수 씨의 역할은 외부 손님들, 뭐 해외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접대하는 자기 직장 상사, 그 팀장의 헬퍼로 이제 가서 뭐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잡고, 어떤 의전도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단톡방에 오늘의 이제 VIP들의 이제 이동 동선을 이제 팀 단톡방에다 이제 계속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은 어떤 일식집에서 VIP 이제 누구를 모시고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을 한다. 1인당 뭐 5만원짜리 코스다. 뭐 이후 3시까지 공항 환송을 할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딱 단톡방에다 이제 매뉴얼대로 보고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김 과장이 사진 하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속 선배인 김 과장이 빈 라면 그릇과 김치 쪼가리가 놓인 그 테이블 사진. 내 점심이다. 누구는 일식당, 누구는 지하식당 라면. 크크크크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선배들이 거기에 이제 막 줄줄이 톡을, 그야말로 이제 이 김철수 씨가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그런 톡을 올려서 이게 뭐 집단 왕따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정말 이렇게 바늘방석인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죠. 선배들이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주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김 과장이라는 어떤 직속 선배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 같고 이제 힘들어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연차를 쓰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장문의 메일이 이제 김 과장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조를 팀장한테까지 같이 걸어놓은 거죠. 팀장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메일 제목은 팀 분위기를 저해하는 다음 행동은 향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철수 씨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팀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뭐가 한 게 있지? 근데 거기에서 김 과장이 지적한 내용이 하나같이 다 그냥 근거가 없이 자기를 모함하는 내용. 뭐 외근을 나가면 생선지 보고를 누락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번도 누락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써놨다거나, 외근 내용을 당일 보고하지 않고 그냥 퇴근하지 마세요. 반드시 들들 볶여서라도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런 어떤 이제 모함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거 갖고 이제 드디어 폭발했어요, 김철수 씨가. 그래서 이제 다른 선배한테 가서 이런 부분을 하소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회사에서 직속 이제 선배가 자기를 근거 없이 막 모함하고 괴롭히고 이런 경우도 우리 왕왕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특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직장 선배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쌓인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세미타임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으면 직장 생활 수명이 줄어든다. 세미타임의 타이틀이었어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에서 또 이제 퇴사원인 직무가 아닌 사람 관계인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의 어떤 성공을 막는 것도 그 허들도 결국에 이제 관계인 셈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직장생활에 결국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프레임을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첫 번째, 일단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직장 상사한테 여러분 어떤 거 기대하세요? 나를 이해하고 끌어주는 뭐 믿음직한 선배, 막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바라는 직장 상사의 유형이죠. 근데 현실이 어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에나 존재하는 그런 어떤 선배들 거의 드물고요. 현실에서는 결과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착하고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해서 막 이렇게 막 가지미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째려보는 막 이렇게 찌찌한 그런 직장 상사도 아주 많죠. 스마트하게 인품 좋고 의리 있는 직장 상사라는 이미지, 그건 그냥 나의 기대일 뿐이에요. 직장 상사 복이 없다고 억울한 생각이 들면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직장 상사가 되면 돼요. 나중에. 현재의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직장 상사가 꼭 인품이 좋으란 법은 없죠. 일을 잘하는데 나머지는 다 별로야. 혹은 동물동물 성격만 좋아. 혹은 거래처 관리만 잘해. 이런 거. 뭐래도 하나 배울 점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라도. 그러면 직장 상사로서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월급쟁이, 너도 월급쟁이, 별반 다르지 않다. 기대를 접으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싫은 상대의 장점을 찾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일부러 강제로 찾아야 되겠죠? 사람을 만나서 호감을 느끼고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도 친한 친구지만 존경할 만한 점이 없다. 저 사람한테. 그러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힘들어요, 사실. 친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다들 어떤 인정할 만한 장점들을 몇 가지씩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그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꼴도 보기 싫은 직장 상사나 후배가 있더라도 100%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으니까 단점이 막 더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상대의 장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기에 더 싫은 선배, 그런 선배와 일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싫어 죽겠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선배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그럼 사이는 더 멀어지죠? 싫은 선배에 대해서 저 선배는 인성이 진짜 별론데 일 안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들이대고 논리를 가져다가 설득을 시키는, 누구도 앗소리 못하게 설득을 시키는 저 말하기, 어떤 그런 논리적인 말하기 하나는 진짜 배울 만하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얄미운 후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너무 한심하다. 진짜 꼴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 장점은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장점은 뭐더라? 설마 하나는 있겠지. 상대의 장점에 집중하는 태도만으로도 상대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어요. 굉장히 가성비가 높죠.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다이어트 제품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그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을 뺄 때 꼭 다이어트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 먹는 음식의 종류, 양을 바꾸고 운동하면 누구나 날씬해질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사람들 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되면 누가 못하겠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이어트 약만 먹는 거예요. 나 자신도 이렇게 바꾸기 힘든데 남을 어떻게 바꿔요? 잔소리하고 싸운다고 절대 남을 내 입맛에 맞춰서 바꿀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내 눈에 막 거슬리는 사람, 잔소리하지 않아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누군가 바꾸려고 잔소리하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만 틀어져요. 그 직장에서 출근 시간 1분 전에 막 세입 하면서 막 뛰어들어오는 후배. 한 10분만 일찍 들어와도 좀 여유있게 앉아있을 텐데,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려 하시지 마셔야 돼요. 그냥 1분 전에 뛰어들어와서 어쨌든 본인이 하는 일만 정말 완성도 높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바꾸려고 하면 쓸데없는 잔소리 되고 나도 열받고 저 사람하고 관계도 틀어지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굉장히 불행한 곳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경조사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죠.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할 일에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얼굴 도장 찍는다는 심정으로 가는 경조사 과감하게 불참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힘든데도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니는 시간, 돈, 에너지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진짜 뿌리고 쓸 때보다 나 자신한테 그 시간, 돈, 막 에너지를 투자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 실력을 갖출 때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고요. 특히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실력 있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는지, 체면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막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한테 사람이 모이는지 쉽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한테 투자하고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싫은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 장점 뭐지? 이거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셔도 정말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관계 시리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